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재정 준칙을 국가재정법에 집어넣자고, 다시 말해서 법제화하자고 지금 국회에다가 재정 준칙을 제출해 놓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벽에 맞춰서 지금 안 들어가죠. 야당의 벽에 맞춰서. 야당은 재정 준칙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당은요, 재정 준칙보다는 나중에 집권했을 때 돈 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더 이상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재정 준칙이 국회에서 논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논의도. 참 답답하죠. 그런데 진짜 웃긴 것,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거 통과시켜주면 재정 준칙 우리가 펼쳐볼게. 야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통과시켜주면.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진짜 법이에요. 정부 공공조달 중 사회적 기업에 의무로 배정하는 비율, 쉽게 말하면 정부 조달액의 10%를 사회적 기업에 의무 배정하자는 법이에요. 이 법 이름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에요. 아이고, 소리만 들어도 사회주의 느낌이 펄펄 나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게 공산주의로 가자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거보다가 말입니다, 결국 운동권 퍼주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약자들을 등에 업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요, 운동권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들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조달이 1년에 70조인데 그중에 7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10%니까 7조를.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공공조달액이면 정부가 매입을 하는 건데 여기에 7조를 사회적 기업, 그것도 운동권들이 굉장히 많은 그 기업에 할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경쟁을 해야죠.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요, 무조건적인 할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역시나 많은데 무조건 할당을 10%까지 하라고요? 7조까지 할당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현금 살포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표밭 따지기 하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표밭 따지기 같으네요. 이게 여러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결국은 정부 조달, 지자체 조달 이런 쪽이거든요. 그만 그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10%를 그냥 해먹자는 그런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태양광 협동조합 세 곳에 보면요, 실제 운동권 출신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2017년 기준이긴 합니다. 아마 2017년 기준이었으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가면서 더 많아졌겠죠. 정부 보조금의 43%를 운동권이 가져갔습니다. 36억 원을 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7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38.4%. 그래서 운동권 퍼주기법이라는 거예요. 운동권 퍼주기법. 아니 여러분, 이 운동권 퍼주기법을 왜 재정 준칙과 비교하는 거죠? 저는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운동권 퍼주기법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부 계층이에요. 일부 계층입니다. 그런데 재정준칙법은 우리 국가예요. 국가.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가 부채 비율이 60% 이내이기 때문에 관리 재정 수지를 3% 이내로 줄이자. 쉽게 말하면 부채를 적자를 덜 내자. 만약에 부채 비율이 60%까지 가면 이 관리 재정 수지를 2%까지 줄여 쓰자.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자는 거예요. 그래 좌파 대통령이 돼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하는 법 같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사회적 기업에게 굉장히 많이 퍼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사회적 기업이 공공조달에 특혜를 받는 조건이에요. 계약은요. 가점도 더 주고 수의계약합니다. 야 수의계약한대요. 세상에 가점 주고 수의계약하는 이런 그냥 욕이 나올라 하다 안 나왔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이건 참아야 됩니다. 예, 가점 주고 수의계약한다.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도요. 최대 50%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말입니다. 예, 연간 사업개발비 최대 1억 지원합니다. 미쳤죠?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 지원합니다. 5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지원합니다. 예, 그리고 법인세 면제 3년간 100%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요. 현재도 말입니다. 벌써 2조 3,938억 원을 사회적 기업에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7%를 배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10%까지 높이라는 거거든요. 10%. 전체 공공조달 규모가 73조 1,708억 원인데 이거 10% 전부 다 사회적 기업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2배 올렸거든요. 2배. 보세요. 지금 보시면 2배만 더 올랐습니까? 2017년에 1조 36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2조 3,938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131% 2.3배 올랐습니다. 1조 1,375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돈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요. 이게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진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어서 서로 경쟁의 논리가 돼야 되고 견제의 논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퍼주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사회적 기업도요. 정확히 말입니다. 이게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진짜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예, 우리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진짜 고생해서 뭔가 해내는 것. 이런 기업들은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도와줘야 돼.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공공조달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규모를 배정하는 거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과거에 운동권에서 운동을 했다는 경력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이런 포퓰리즘이 배격돼야 됩니다. 배격되지 않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법하고요. 거들법하고 가지고 이게 타협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고 국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고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로 국가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요. 국가 지도자인 것 같은데 참 염치가 없는 국가 지도자다. 이런 말은 최소한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국민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쓰잖아요. 오죽했으면 국민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제발 나만 위하지 말고 내 편만 위하지 말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결국이요. 저는 계속 외칠 거예요. 포퓰리즘을 깨자고 계속 외칠 겁니다. 미랄이 되겠죠. 저도요. 예, 저 같은 미랄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도 그리스와 같은 큰 변혁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